자, 스타트를 할 텐데 거기 공간이 좀 있을 거고요. 글이 좀 많잖아. 그걸 좀 요약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할까? 여기가 정규분포 두 번째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표준화 두 번째라고 해도 되고요. 두 번째 표준화라고 해도 돼. 난 여기다 이렇게 쓸게. 두 번째 표준화. 이런 말은 없어. 그냥 쌤이 정한 거야. 우리 첫 번째 표준화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정규분포를 보고 그걸 통해서 표준화를 하는 거야. 되게 심플하지? 근데 몇 번째 표준화라고 돼 있어? 두 번째 표준화. 얘는 기억해. 정규분포를 직접 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기억해. 이항분포를 준다. 뭘 준다고? 이항분포를 주면 평균과 분산을 얻을 수 있어, 없어? MP? MPQ? 그럼 그게 바로 정규분포로 바뀌어. 뭔 소리냐? 봐봐. X라는 변수가 이항분포를 따르면 여기다 N을 쓰고 여기다 P를 쓰지. 그럼 내가 여기서 평균을 얻을 수 있지. NP. 분산도 얻을 수 있지. NP1-P라고. 그치? 근데 봐봐. 우리 정규분포면 앞에다 누굴 쓰니? 평균. 뒤에다 누굴 쓰니? 표준 편차 제곱 분산 쓰잖아. 그걸 얘네로 대치시키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이건 거야. 이항분포가 이렇게 주어지면 여기를 가지고 X의 정규분포도 얻을 수 있는 거야. 여기가 누구 자리라고? 평균. 여기 누구 자리라고? 분산, 표준 편차 제곱. 끝! 그럼 얘를 가지고 또 뭐 한다? 표준화를 하는 거야. 이게 내용이 전부 다야. 그래서 내가 두 번째 표준화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규분포를 직접 주지 않고 이항분포를 한번 거쳐서 가게 합니다. 이해가요? 그럼 이제부터 잘 봐. 아까 우리 질문 받을 때 현지가 질문한 내용 할게. 아까 현지가 어떨 때 독립시행을 써요? 라고 물어봤던 거 기억나요? 이제 이것까지 하면 완벽해져. 얘들아. 표현이라고 할게. 뭐라고 쓴다고? 표현. 이런 표현이 나오면 주목할 때가 있어. 자, 똑같은 일을 반복할 때가 있다. 똑같은 일을 뭐 한다고? 반복해 독립적으로. 이해하니? 이 세 개가 다 연결이 돼요. 첫 번째. 얘들아, 특정 확률을 물어볼 때가 있어. 뭘 물어본다고? 예를 들어 주사위를 10번 던질 때 짝수가 1번 나올 확률. 주사위를 100번 던질 때 짝수가 2번 나올 확률. 얘가 게임을 50게임 할 때 내가 10판 이길 확률. 그건 무슨 확률이야 이거는? 독립시행 확률이야. 독립시행 확률. 이러면 독립시행의 확률로 확률값을 딱 내는 거야. 이거 이해가? 두 번째. 잘 봐야. 자, 똑같은 걸 반복해. 근데 평균이나 분산을 물어볼 때가 있어. 뭐랑 뭘 물어본다고? 평균이나 분산을 물어봐. 그럼 이거 뭘로 푸는 것 같아? 이항분포야. 뭐라고? 이항분포야. 괜찮아 여기까지? 세 번째. 잘 봐. 1번은 특정 확률이야. 무슨 확률이라고? 특정. 그러니까 동전은 10번, 동전을 50번 던졌더니 앞이 2번, 이렇게 특정. 3번, 4번, 이해가지? 근데 이게 범위에 대한 확률로 나올 때가 있어. 뭐에 대한 확률로 나온다? 범위에 대한 확률. 그럼 잘 봐. 동전을 50번 던졌더니 짝수가 10번 이상이야. 그럼 50번 중 10번, 50번 중 11번, 50번 중 12번, 50번 중 13번. 독립시행의 확률을 계속 쓴 다음에 그걸 다 뭐 하는 거야? 미친 짓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쓰는 게 바로 이 내용이야. 그럼 이런 문제는 뭐냐면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꿔. 뭘로 바꾼다고? 정규분포. 그리고 이 정규분포를 가지고 표준화하는, 즉 두 번째 표준화 패턴입니다. 이러면 기억해. 이 세 개가 다 연결되어 있어. 조금씩 우리는 요걸 할 거야 지금. 이해가지? 참고로 얘는 독립시행의 확률들을 여러 번 더하는 거랑 동일해. 근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푼다는 소리야. 괜찮아 지금? 봐봐 이제부터. 자, 필수예제 21번 보겠습니다. 필수예제 21번. 되게 쉽습니다. 첫째, 눈치챌 수 있어. X가 뭘 따른다고 돼 있니? 이항분포. 근데 오른쪽 봐봐. 뭐 보여? Z표. Z표가 나온 이상 무조건 무슨 문제? 표준화. 그럼 이거란 소리야.
바로 갈게. 이거 지워도 되지? 책에 이런 표현 없어. 기억해 대신에 보여주겠습니다. 갑니다. 자, 첫째 줄에 x가 2항표를 따른다고 돼 있어. x가 2항표를 따른데 몇 번의 시도? 600번. 특정 확률 얼마? 5분의 2라고 돼 있어. 이거 이해가? 그럼 난 여기서 평균과 분산을 얻을 수 있습니다. 평균 가을까? 평균? 얘네들을 뭐 하는 거야? 곱해. 600을 5로 나누면 120이지. 2 곱하면 얼마니? 240이야. 이해가죠? 분산을 구할까요? 그럼 저 240한테 다시 얼마를 곱하니? 5분의 3을 곱하는 거지. 얘 곱하면 얼마? 48. 48 곱하면 3 하면 얼마니? 144죠? 그럼 얼마의 제곱이다? 12의 제곱. 이렇게 써버려도 돼. 그럼 이제부터 봐봐. 이 x의 이항분포가 이제부터 뭘로 바꾼다? x의 정규분포로 바뀌어. 여기까지 괜찮아? 앞자리가 누구 자리야? 평균. 평균 얼마라고 돼 있어? 240. 뒤에가 누구 자리야? 분산, 표준편차 제곱. 그럼 얼마를 쓴다? 12의 제곱을 쓰는 거지. 됐어요? 이제 내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게 뭐냐면 저 두 개야. 하나만 할게. 두 번째 것만 할게. 똑같으니까. 두 번째 것만 할게요. 확률을 물어봅니다. 그치? x가 250이 이하이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풀어서 해석하면 몇 번의 시도가 있어? 몇 번이야? 그럼 600번 중 252, 600번 중 251. 그 독립시행의 확률을 계속 쓰는 거야. 분포표의 이쪽 일부를 전부 다 더하는 거라고.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하는 게 뭐라고? 이 정규분포를 보면서 뭐 한다? 표준화하는 거라고. 그럼 이제 표준화하는 거야. 끝났어. P, Z. 연산에 실수가 안 나오는데 표준 편차 얼마분의? 12분의. 변수 252에서 평균 얼마를 뺀다? 240을 빼는 거지. 이 얼마니? 12. 그럼 이 얼마다? 1이 되는 거지, 이렇게. 이해가요? 그럼 그리겠지? 안 그려도 되는데 0, 1, 여기가 되는 거지. 절반이 0.5고 0부터 1까지가 0.3413이야. 그럼 얘 0. 얼마가 된다? 8413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이해가죠, 지금? 어렵지 않아요. 요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유형 22번 가겠습니다. 잘 봐. 이런 문제 잘 풀어줘야 돼. 즉, 말로 나올 거야. 그걸 보고 해석할 줄 알아야 돼. 갑니다. 한 환자에게 어떤 약을 투약했을 때 치유될 확률이 얼마다? 0.6 치유될 확률이야. 150명한테 이 약을 투약했어. 밑줄. 얘들아, 똑같은 일을 뭐 하고 있는 거니? 반복. 150명한테 약을 계속 투약하고 있어. 반복이야. 근데 오른쪽에 뭐 보여? 표준한가 싶어야 돼. 그리고 마지막 봐봐. 99명 이상이 뭐 한다? 치유될 뭘 구하라? 확률. 흔히 말한 범위에 대한 확률이야. 99명이 치유될 확률? 그럼 독립시행의 확률이지. 근데 99명 이상이 치유될 확률이지. 아까 말했던 범위에 대한 확률이라고. 그럼 뻔하지. 이항표를 뭘로 바꾼 다음에 정규분포로 바꾼 다음에 뭐 하는 문제? 표준화하는 문제입니다. 이해가요, 지금? 바로 갑시다. 이제부터 그냥 수식말 쫙 쓰면 돼요. 갑시다. X. 다시 말해, X는 치유되는 사람의 수야. 왜? 또 강조한다. 이항표의 변수는 개수, 횟수, 사람수 등이어야 돼. 몇 명한테 실험을 해? 150명. 치유되는 사람의 수, 치유될 확률 얼마? 10분의 6을 쓰는 것이. 이거 이해가요, 지금? 평균 냅시다. 평균을 내면 곱하는 거지. 그럼 얼마니? 90. 분산 냅시다. 90한테 10분의 6을 곱하면 얼마야? 90한테 10분의 4를 곱하는 거지? 그럼 36이니까 6의 제곱이 되겠지. 이거 이해가 지금? 그럼 이제 끝난 거죠. 이 x가 이제부터 정규분포를 바꿀 겁니다. 이렇게. 여기에 90을 쓰고 여기에 6의 제곱을 쓰겠지. 이거 이해가죠? 마지막 확률. 내가 지금 구할 건 정확히 치유되는 사람의 수가 몇 이상이 된다? 99명 이상이 되는 거야. 끝. 그럼 얘를 보면서 뭐 하자? 표준화 하는 거지. 표준화 하는 거지. 이제 표준화 가는 거야. Z. 표준편차 얼마분의? 6분의. 99에서 얼마를 빼야 돼? 90. 그럼 이거 얼마야? 9가 되지. 그럼 저 얼마인 거니? 1.5. 암산하자. 1.5 이상이지. 그럼 0.5에서 0부터 1.5까지 빼면 되는 거지. 괜찮아, 이 말? 안 되면 그려. 지금 내가 하자는 게 이거라고, 이렇게. 안 되면 그려, 이렇게. 0.5에서 유경률을 뺄 거라고. 1.5까지가 0.433이니까 0.0668 하고 끝나겠지, 이런 식으로. 이해가죠, 지금?
이해가? 헌이 안 가는데? 이해가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그 다음. 끝! 뭐 이게 단데, 하나 어려운 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실력 169번 보이나요? 별표. 잘 봐. 또 나온다, 이거. 써줘. 변수의 변환. 아까 했던 거야. 아까 그 RPM에서 질문 나왔던 거랑 되게 비슷해. 잘 봐. 하기 전에 한마디만 더 할게요. 이항표에서 변수는 뭐라 그랬어? 횟수, 개수, 사람수 이런 거여야 된다 그랬어. 읽겠습니다. 1을 시행해서 10점을 얻을 확률이 5분의 1. 2점을 잃을 확률이 5분의 4인 게임이 있습니다. 자를게. 됐죠, 지금? 그러니까 어떤 게임을 해? 어떤 게임을 하면 10점을 잃을 확률, 그 내가 5 사건이라고 할게. 그 확률이 얼마래? 5분의 1. 이거는 플러스 10점을 얻는 거야. 이거 이해가? 그 다음에 2점을 잃는 사건을 X라고 할게. 그럼 얘는 확률적으로 5분의 4야. 얘는 2점을 잃는 게임이야. 이거 이해가? 아까랑 똑같이 쓰려고 그래. 시부터 봐봐. 0점에서 시작. 이 게임을 몇 번 반복해? 1600번 반복해. 반복이야? Z 보여? 표준화야? 됐어. 그러면 이제부터 잘 봐. X는 이항표를 따른다를 써야 돼. 이항표에서 변수는 뭐라 그랬어? 횟수, 개수, 사람수.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점수가 몇 점이 될 확률이다? 832점 이상일 확률이야. 저건 점수야. 여기서 내가 X832 이런 망하는 거 들어가서 이해하지? 이해하지? 갑시다. 나는 Y란 새로운 변수를 잡을게요. 얘를 내가 이렇게 쓸 거야. Y가 뭐냐면 이 사건이 있지. 10점을 뭐하는? 얻는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야. 그러니까 플러스 10점 사건이 발생한 횟수라고 할게. 이해가지 지금? 이해가지? 몇 번의 시도가 있었어요? 1600번. 그럼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 얼마야? 5분의 1을 쓰는 거지. 이거 이해가? 그럼 난 여기서 Y에 대한 정보를 얻는 거야. 이렇게. 처음에 곱하면 1600 곱하기 5분의 1이지. 그럼 약분하면 얼마니? 5, 30 이렇게 되지? 얼마다? 320. 두 번째 VY도 값이다. 그럼 320한테 다시 얼마를 곱해야 돼? 5분의 4를 곱하지. 괜찮아 지금? 얘 곱하면 얼마니? 64 곱하기 4 하면 64 곱하기 4 하면 256인가요? 얼마가 된다? 256이야. 256이 누구의 제곱이니? 그래서 안 해야겠네? 16인가요? 해볼까? 그렇지. 16의 제곱이야, 이렇게. 됐어. 그럼 난 여기서 누구의 정규분포를 얻을 수 있어? Y의 정규분포를 얻을 수 있어. 잘 봐, 변수. 아, 그럼 난 여기서 이제부터 Y의 정규분포를 얻을 수 있어. 평균이 얼마가 되고요? 320이 되고. 표준 편차가 얼마야? 16에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지? 근데 이제부터 봐봐. 내가 구할 건 점수가 몇 점 이상이 될 확률? Y가 아니야. 변수의 변환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마지막이야. 점수를 X라고 한다면 점수를 뭐라고 하자고? X. 얘를 Y로 표현해 봐야 돼. 이해가요? 다시 말해. 이 사건이 몇 번 발생해? 아까 했던 거 또 쓰던 거 이게 Y번 발생해. 그럼 이 사건은 1600-Y번 발생해. 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몇 점? 플러스 10점. 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그러면 X는, 그치? X는 10 곱하기 Y 빼기 2 곱하기 1600-Y라고. 이거 이해가? 그럼 정리하면 10Y고 플러스 2Y지. 그럼 몇 Y니? 12Y 빼기 얼마야? 3200이야. 이거 이해가? 자, 최종적으로 내가 구할 확률은, 그치? 점수가 X가 몇 점 이상? 832 이상인 거야. 이렇게 되면 X의 정규분포를 봐야 되잖아. 근데 여기 누구의 정규분포야? 팝봐야죠. Y로. 위에 걸 이용해서. P. 그럼 뭐라고 쓴다? 12Y 빼기 3200. 얘가 얼마? 832. 이렇게 쓴다는 거야. 안 할게. 얘. 정리한 다음에 얘를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표준화하는 거지. 이 패턴이야. 이해 가요, 지금? 끝. 얘가 정규분포 마지막입니다. 괜찮지? 오케이. 뒤에 넘겨보자. 뒤에 넘겨서 이제부터 통계적 추정이라는 파트를 좀 가겠습니다.
되게 쉬워요. 봐봐. 몇 가지 이론 조사만 하고 갈게요. 잘 봐. 되게 쉬워. 제목이 모집단과 뭐라고 돼 있어요? 표본인데 여기는 그냥 용어 설명이니까 한 번만 읽고 넘어갈게 얘들아. 잘 봐. 통계 조사에는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무슨 조사? 전수조사. 두 번째 무슨 조사? 뻔하지. 전수조사는 다 조사하는 거야. 잘 봐. 요즘에 좀 있으면 대통령 선거잖아. 전수조사. 유권자를 다 조사하는 거야. 근데 그게 말이 돼, 안 돼? 그래서 하는 게 무슨 조사다? 1000명만 뽑아서 조사하는 거야. 이해가지? 나 뭐가 더 정확하겠어? 전수요. 당연히 전수가 정확하지. 단 전수를 할 수가 없으니 표본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한 건 당연히 전수지만 너무 많아서 할 수 없을 때 뭐 한다? 표본 조사를 하는 거야. 이해가? 그 다음 봐봐. 무슨 집단이라고 돼 있어? 모집단은 기억해. 모집단은 전수조사의 대상이 되는 모두를 모집단이라고 해. 이해가지?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 표본과 뭐라고 돼 있니? 표본은 말 그대로지? 내가 다 조사할 수 없어서 1000명만 뽑아. 그들을 표본이라 그래. 이해가지? 그 표본을 뽑는 과정을 추출이라고 해. 괜찮아요? 이때 포인트 하나만 잡을게. 잘 봐. 요 말은 밑줄. 표본에 뭐라고 돼 있니? 크기. 표본의 크기는 기억해. 사람으로 따지면 사람 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표본을 1000명 뽑았어. 그럼 표본의 크기는 얼마? 1000. 내가 500명을 뽑았어. 그럼 표본의 크기는 얼마? 500.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수라고 안 하고 그냥 크기라고 부른다는 것만 기억하라고. 괜찮지? 그 다음 봐봐. 자, 이미 추출을. 이건 뭐 볼 필요 없어.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야. 알 수 있어서. 바로 뒤에 넘겨봅니다. 필수 예제 1번 갑니다. 봐봐. 다음 보기 중에서 표본 조사가 적합한 것. 얘들아, 다시 물어본다. 통계 조사는 두 가지가 있어. 전수와 표본이 있어. 뭐가 더 좋다고? 근데 너무 많아서 할 수 없을 때 뭐 한다? 표본. 표본 조사로 적합한 것, 즉 너무 많아서 전수를 할 수 없는 걸 얘기하는 거야. 기억. 하나씩 갑시다. 건전지에 뭐라고 돼 있니? 평균 수명 조사인데. 자, 우리나라에 나오는 건전지 다 조사하는 게 말이 돼? 한 100개만 뽑아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표본 조사가 낫다는 거지. 니은. 우리나라의 총 인구 조사. 미안한데 이건 전수조사를 한다. 우리나라 통계청은 제가 진짜로 해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해가지? 그러니까 얘는 전수조사 가능하다고. 정부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 이것도 다 우리나라에서 알아 몰라? 알지? 전수조사 가능하다는 소리야. 과일의 당도 조사. 과일을 다 조사해? 안 하지? 몇 개만 뽑아서 하지. 실제로 그 과일 파는 데 가면 큰 데 있잖아. 가락시장 같은 데 가면 진짜 몇 개 뽑아서 당도 조사를 한다. 이해가지? 그러니까 얘는 표본이 편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억과 뭐가 된다? 릴. 간단하죠 지금? 그 밑에 가봅시다. 자, 이미 추출이라고 돼 있어. 그냥 말장난이야. 잘 봐. 잘 봐. 이거 나중에 그 확률 할 때도 나오니까. 갑니다. 1, 2, 3, 4, 5의 숫자가 적혀 있는 5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몇 개를 꺼낸다? 3개를 추출한다는 거 꺼낸다는 소리야. 다음 경우의 수를 구하라. 첫째. 한 개씩 뭐 한다고? 한 개씩이지. 그럼 처음에 몇 개 꺼내? 하나. 두 번째도 몇 개 꺼내? 하나. 세 번째도 몇 개 꺼내? 하나인데 복원이지. 그럼 처음 꺼낸 걸 다시 넣어. 세 번이야? 세 개야? 그럼 처음 꺼낼 때 경우의 수 얼마? 5. 집어넣었어. 두 번째 꺼낼 때 5. 집어넣었어. 세 번째 꺼낼 때 5. 뭐 너무 쉽지? 그 다음 한 개씩 뭐라고 돼 있어? 비복원이야. 비복원, 복원시키지 않는다는 뜻이야. 처음에 꺼낼 때, 두 번째 꺼낼 때, 세 번째 꺼낼 때, 3. 당연하지? 근데 이건 동시에 3개지. 한 번에 3개지. 한 개씩이 아니야. 동시에 3개야. 그럼 뭐라고 쓸래? 5C3 끝? 이런 거라고 그냥. 이해하죠? 오케이. 뒤에 넘겨보네. 얘가 시험에 나오는 건 없어. 당연히. 뒤에 넘겨봅니다. 이제부터 내용 설명 좀 할게요. 앞에 봐줘. 잘 봐. 잘 봐, 잘 봐, 잘 봐. 잘 봐, 잘 봐, 잘 봐. 그 앞에 내용 엄청 길어요. 얘들아. 몇 가지. 내가 앞으로 X를 모집단이라고 할 거야. 뭐라고 부르자고? 모집단. 모집단은 자료 전체를 말하는 거야. 이거 이해가? 모집단이 이렇게 있어. 됐어? 모집단에서 내가 평균을 낼게. M이라고 할게.
분산을 내볼게. 시그마 제곱이라고 할게. 표준 편차를 내볼게. 시그마였다고 하겠습니다. 이게 이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국을 다 조사한 거야, 전 국민을. 그럼 이런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나오나 봐. 근데 내가 여기서 표본을 뽑을 거야. 뭘 뽑자고? 표본을 n개 뽑을 거야. 즉 표본의 크기가 n개야. n이야. 그럼 잘 봐. 이제부터 x바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오는데 쟤를 기억해. 표본 평균이라고 읽어. 뭐라고 읽는다? 표본 평균. 뭐라고 읽는다고? 표본 평균. 쌤 이게 뭐예요? 그러면 말 그대로야. 전 국민의 키를 조사하고 싶어. 100명만 뽑아. 그들의 평균 낼 수 있어 없어? 있잖아. 표본 평균이야. 이해가? 그럼 이때 잘 봐. 요 안에서 다시 세 개를 쓸 거야. 여기다 물어보자. 이거 뭐라고 읽을까? 얘가 뭐라고? 표본 평균. 얘가 뭐야? 쟤를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읽어. 표본 평균들을 평균을 낸 거야. 그럼 기억해. 관계성을 외워야 돼. 모집단의 평균이 얼마였니? m이었지. 표본 평균의 평균도 기억해. 똑같이 m이야. 변하지 않아. 이거 똑같다고. 외우는 통계에서 별 의미가 없어 사실은. 그렇다는 걸 기억해야 돼. 그 다음 잘 봐. 이제부터 이렇게 분산 갈 거야. 이걸 표본 평균에 뭐라고 읽어? 분산. 이땐 잘 봐. 아까 내가 모집단의 분산이 뭐였어? 시그마 제곱이지. 표본 평균의 분산은 외워. n분의 원래 분산이야. 외워야 돼. 이 관계성은. 세 번째,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면 여기다 루트를 씌운다고 해도 되고요. 여기다가 루트 n을 붙인다고 해도 돼서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건 외워야 돼.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잘 봐. 여기 자료를 줘. 얘 줘. 얘 구할 수 있다 없다? 외워서 푸는 거야. 외워서 푸는 거야. 정말 당연히 인간적으로 직감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 외워서 푸는 거야. 혹은 표본 평균의 자료를 줘. n을 줘. 모집단 자료를 얻을 수 있다고. 혹은 얘도 주고 얘도 줘. n을 찾을 수 있다고. 저 관계성을 외우는 게 시험 문제 첫 번째야. 저 관계성, 관계식을 외우는 게 이해가죠 지금? 그 문제가 이겁니다. 앞에 거 복습된다. 잘 봐 이제. 외워요. 외워야 돼. 갑니다. 모집단의 확률 변수의 분포표가 오집조가 같다. 모집단의 확률 변수 x비추. 이 표는 누구 거라고? 모집단 거야. 뭐 거라고? 그럼 나 여기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얘 정보가 나온 거야. 근데 여기 이런 말이 있어. 크기가 4인 표본을 추출했어. 표본을 몇 개 뽑았어? 4개. 저 표 해석해서 이 3개 구한 다음에 표본이 4개인 줄 알면 이 3개도 구할 수 있다 없다? 이따 그렇게 시험 문제 나온다고. 되게 심플하죠? 그럼 바로 가겠습니다. x에 대한 평균부터 갈게요. 자, 우리 바로 가자. 이렇게 쓰지. 기억나죠? 갑니다. 2, 3 문제지? 4분의. 처음 거 곱하면 1이고요. 두 번째 거 곱하면 2고요. 세 번째 거 곱하면 3이, 다시 여기 4하고 3이지. 그럼 이 얼마야? 2입니다. 이거 이해가지? 복습이야. 분산 갑니다.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야. 4분의. 제곱해서 곱하면 1이고요. 제곱해서 곱하면 8이고요. 제곱해서 곱하면 9고요. 빼기 평균의 제곱이야. 이거 이해가니? 얘가 4분의 얼마야? 18이지. 4분의 18이면 2분의 9. 얘는 4니까 2분의 8. 그럼 이게 얼마야? 2분의 1이야.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지금 너희가 구한 거는 여기 변수가 다 누구야? 모집단 거야. 이건 다 모집단 거야. 근데 내가 여기서 표본을 몇 개 뽑았어? 4개 뽑았어. 그럼 표본 평균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고. 이때 물어본다고.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과 차이가 있다 없다? 없어. 그대로 이긴 거야.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집단의 분산과 차이가 있다. 원래 분산의 표본의 개수만큼 나누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분의 4분의 2분의 1인 거라고. 이거 이해가? 몇 분의 몇이 된다? 8분의 끝. 이런 거야. 괜찮지? 저 관계식만 외우면 다 풀 수 있어. 오케이. 자, 그 다음 갈게요. 유형 4번 갑니다. 잘 봐. 표본 평균에 뭐라고 돼 있니?
확률 써줘. 표준화 세 번째. 잘 봐. 이제부터 잘 봐. 표준화 세 번째입니다. 얘들아, 표준화 첫 번째가 뭐야? 정규분포를 주면 표준화 하는 거야. 표준화 두 번째는 아까 배운 거.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꿔서 표준화하는 거야. 표준화 세 번째는 표본 평균의 확률이지. 즉, 표본 평균의 정규분포를 만든 다음에 표준화하는 거야. 그럼 뭔 소리냐면 이런 거야. 필기할게. 세 번째 표준화야. 몇 번째 표준화라고요? 세 번째 표준화야. 참고로 옛날에는 표준화가 4개였는데 지금은 딱 3개밖에 없어. 이게 마지막이야. 자, 이거를 표본 평균의 확률이라고 합니다. 표본 평균의 확률.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집 단위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 제곱이라고 할게. 이거 이해가? 근데 내가 여기서 표본을 n개 뽑을 거야. 표본을 몇 개 뽑자? n개 뽑을 거야. 그러면 이건 기억해. 표본 평균도 무조건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건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때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는 우리 이미 외우고 있어. 얘들아, 모집단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평균은 차이가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없어. 그렇지. 외우고 있어. 그치? 표준 편차는 차이가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있어. 그치? 여기가 어떻게 변한다 그랬니? 루트 n분의 뭐 시그마 이렇게 바뀐다고. 이해가? 그럼 최종적으로 확률을 구하는 건데, 최종적으로 확률을 물어본단 말이야. 여기서 확률을 물어보는데 이때 변수를 바로 줄 거야. 변수를 뭘로 준다? 바. 변수가 지금 바야. 바. 그럼 누굴 보면서, 얘를 보면서 뭐 한다? 표준화하는 겁니다. 끝. 얘가 세 번째 표준화야. 쌤, 그럼 얘는 어떻게 눈치채요라고 물어보면 표본의 크기가 항상 주어질 겁니다. 표본을 100개 뽑는데 200개 뽑는다. 그럼 바꿔준 다음에 표준화라는 소리야. 이해가지? 봐봐. 제일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괜찮아? 각자. 자, 어떤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음료수의 용량은 평균과 표준 편차가 다음과 같습니다. 잘라줘. 당연히 이건 모집단에 대한 정보야. 얘가 음료를 다 조사했을 때 저런 가봐. 난 이렇게 쓰겠습니다. 얘가 정규분포래. 평균이 얼마? 150. 표준 편차가 얼마? 5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음료 중 몇 개를 추출했어? 100개. 표본을 뽑았다는 소리야. 100개를 뽑았어. 100개를 뽑았어. 이렇게. 그럼 모집 단위 정규분포는 아까 말했지. 표본 평균도 뭘 따른다? 정규분포를 이렇게 따른다고. 이때 이 아이는 외우라 그랬어 아까. 모집 단위 평균이 얼마니? 150이야. 그럼 얘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150이야. 표준 편차는 변한다고 했지? 얘 표준 편차 얼마야? 5야. 그러면 루트 100분의 5가 되는 거지. 그럼 얼마니? 2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는 2분의 1을 뭐라고 쓴다? 저거 이렇게 쓰는 거야. 이거 이해가? 마지막 잘 봐봐. 표본 평균을 뭐라고 읽어? 그 표본 평균의 확률을 물어보지. 변수가 누구야? x바. 그럼 얘를 보면서 뭐 하는 거다? 표준화하는 거라고. 최종 확률을 물어봅니다. 149 x바가 얼마다? 151 이렇게 가는 거라고. 괜찮아요 지금? 얘를 보면서 표준화하는 거야. 그럼 이제 또 가자. 실수만 하지 마. 149에서 얼마를 빼? 150. 마이너스 1이지? 얘로 나눠. 마이너스 1. 150에서 얘 빼면 1. 얘로 나눠. 이렇게 가는 거지. 안 그려봐도 알지? 0부터 2까지를 2배 하면 됩니다. 얘를 2배 하면 되는 거니까. 2 곱하기 얼마? 0.477 이하면 끝나는 문제지. 괜찮지? 이거야 딱.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넘겨봐. 유형 5번 갑니다. 여기까지 하고 5분 쉴게. 그럼 마지막 딱 하나 남습니다. 봐봐. 똑같습니다. 읽겠습니다. 자, 어느 비행기 탑승객의 짐의 무게는 평균 18kg이고 표준 편차가 4인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여기에서 n명을 추출했다. 표본을 뽑아냈네. 그랬을 때 그 x바가 17 이상 19 이하의 확률이 다음과 같다. 이런 거지. n값 구하라 이겁니다. 바로 가자. 자, 모집 단위 뭘 따른다?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평균이 얼마? 18. 표준 편차가 얼마? 4입니다. 이거 이해가? 여기서 내가 몇 개의 표본을 뽑았다고 돼 있어? n개를 뽑았어. 여기서 몇 개를 뽑았다? n개의 표본을 뽑았어. 그럼 x바도 뭘 따른다?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이렇게 됐나요 지금? 평균은 차이가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없어. 표준 편차는 차이가 있어. 뭐분의 루트 n분의 뭐가 된다? 시그마가 됩니다. 괜찮아 이렇게? 거의 기계처럼 풀죠 그냥. 이제 간다 마지막에. 확률을 물어봤어. 그치? 얼마라고 돼 있냐면 17 이상. 누가 x바가 몇 이하? 19 이상 이하 이렇게 돼 있어. 그 확률이 얼마다? 0.8664야. 그렇게 되게 하면 n값 찾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요? 중요한 건 이거 하나만 보면 되지. 여기가 x바야. 그럼 난 누굴 봐야 돼? 이 x바를 봐줘야지. 그치? 그러니까 얘를 보면서 표준화한다는 소리지. 바로 갈게. p 17에서 18을 빼면 얼마니? 마이너스. 그 얘를 나눠야지. 그럼 마이너스 뭐가 돼야 돼? 4분의 루트 n이 되지. 이거 이해가요? 괜찮지? z 바 아니야. 그냥 z는 다 z다. 19에서 18 빼면 얼마? 1을 이걸로 나눠야지. 그럼 얼마다? 4분의 루트 n이 되지. 뻔하지 않아? 이건 서로 0에 대해서 뭐니까? 대치. 근데 그 확률이 0.8664래. 그럼 이 절반 넓이가 0.433이면 되지? 표를 보자. 4332가 되려면 얼마다? 1.5가 된다. 그럼 여기가 얼마다? 1.5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끝. 괜찮니? 이게 추정 첫 번째야. 괜찮지? 5분 쉬었다가 라스트 값이야. 마지막. 모평균의 추정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야, 내용상. 5분 휴식. 자, 이제 마지막 파트를 갈 건데, 제목이 모평균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추정. 참고로 얘가 진짜 통계야. 우리 막 TV 보면은 막 여론조사 같은 거 나오잖아. 그게 이렇게 작동을 해서 만들어진 원리입니다. 봐봐. 예를 하나만 듣게, 예를 하나만. 우리나라 전 국민의 평균 키를 알고 싶어. 그치? 그럼 전 국민을 다 조사하면 좋지만, 그럴 수 없으면 우리가 무슨 조사를 한다? 표본 조사를 할 거야. 그러면 그 표본 조사를 통한 결과물을 통해서 전 국민의 평균 키를 예측하는 거야. 그걸 모평균의 추정이라 그래. 그러니까 전 국민의 키 모집단의 평균을 뭐 한다고 내가 추정하는 거야. 왜 TV 보면 그런 거 있지. 뭐 1000명을 조사했어. 그치? 뭐 신뢰도 몇 퍼센트, 뭐 얼마,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기억나요? 그게 다 여기서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이걸 모평균의 추정이라고 부릅니다. 공식 정리할게. 이제부터 잘 봐. 모평균의 추정. 모집단의 평균이 이럴 거야 라고 추정한다는 소리야. 이해가지? 공식은 한번 써놓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 내가 따로 정리하겠습니다.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봐봐. x바 빼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 m, x바 플러스 k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공식이고 이건 외워야만 해. 이 틀은 외워야 돼. x바 빼기 k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플러스 k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 곱하기. 그러니까 풀마만 바뀌는 거야. 그치? 양쪽이. 각각이 뭘 의미하는지만 얘기할게요. 첫 번째. 얘들아, x바 보여? 우리 이거 뭔지 알지? 뭐라고 읽었어 아까? 표본? 평균. 그래, 표본을 뽑아서 그들의 평균을 낸 거야. 이해가지 지금? 그 다음에 n은 뭘 의미하니? 표본의 크기. 이해가지? 시그마는 뭘 의미하니? 표본? 표준 편차. 이걸 의미하겠지? 이거 다 아는 거야. 근데 하나 모르는 게 있어. 처음 보는 게 누구 나와? K를 기억해. 뉴스바가 나오는데 이걸 신뢰도라고 할 거야. 뭐라 부른다고? 가끔 뉴스 보면 신뢰도 95%, 신뢰도 99%뭐 이런 얘기가 있어. 이건 기억해야 돼. 보통 두 가지가 있거든. 95% 신뢰도예요. 그러면 K한테 1.96을 쓰는 게 일반적이야. 그게 왜 그런지는 소개할 거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1.96이 아닐 때도 있어서. 99%예요. 그러면 K한테 2.58을 씁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얘기 조금만 할게. 이걸로 시험 문제 나오는 경우도 있어. 얘들아, 95% 신뢰도에서는 K한테 얼마를 쓴다 그랬어? 이게 뭔 소리냐면
이렇게 표준 정류 곡선이 있어. 여기에 K가 있고 요 반대편에 마이너스 K가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이 넓이 있지. 이게 0.95야. 그렇게 되는 요 Z값이 바로 K가 되는 거야. 이해가지? 이해가지? 그럼 봐봐. 이걸 어떻게 푸냐면 이런 거야. 내가 우리나라 전 국민의 평균 키를 알고 싶어. 즉 모평균의 평균을 추정하고 싶어. 모평균을. 근데 그럴 수 없어서 우리 무슨 조사한다 그랬어 아까? 표본 조사를 열심히 하는 거야. 표본을 내가 만약에 열심히 조사했어. 평균이 160이 나왔다고 쳐. 표본을 100개 뽑았다고 쳐. 표준 편차가 10이었다고 쳐. 내가 95%에서 조사할 거라고 해. 그랬더니 K한테 1.96을 쓸 거야. 이거 싹 다 집어넣을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요 값과 요 값이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냥 예시야. 만약에 그랬더니 157 이렇게 나왔다고 쳐. 이거 예시에 그냥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그럼 모집단의 평균, 우리나라 전 국민의 평균 키는 아마도 157과 165 사이에 있을 거야. 진짜요? 95%를 확신해.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해가지? 이 틀은 외워야 돼. 방법이 없다. 질문. 왜 빨간색이 0.9 올라왔습니까? 이게 95%라서. 이런 확률이 되게 하는 Z값이 K인 거야. 얘 몇 %야? 그럼 요 넓이가 99%가 되게 하는 Z값이 K인 거야. 이해가지? 기억해줘. 이거는 됐습니다. 대장 풀어보자. 완전히 기계적이야. 그리고 얘 되게 웃기지만 수능에서 2년에 한 번꼴로 낸다. 4점 주는 경우도 있어. 별건 없지만 봐봐. 참고로 이거 한마디만 더. 지금 내가 모평균을 뭐 했다고? 추정했지. 그걸 신뢰 구간이라고 해. 믿을 수 있는 구간이라는 뜻이야. 이제 갑니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구의 수명은 전기분포를 따른다. 옛날 같았으면 XM 하고 썼지. 신뢰 구간은 그딴 거 안 써. 신뢰 구간은 그냥 조건만 쪽쪽쪽 뽑아다가 공식 안에 집어넣으면 돼. 그냥. 이제부터 갑니다. 이 공장에서 생산된 전구 몇 개를 추출했어? 100개. N한테 얼마를 써라? 100 조건만 추출할 거야. 자, 조사했더니 평균이 얼마였어? 1000. 100개를 조사한 거지. 표본 평균이 1000. 표준 편차가 얼마였어? 50. 시그마가 얼마? 50. 끝. 됐어요? 그러니까 조건만 캐치한다고. 쭉 갑니다. 마지막에 몇 %로 추정하래?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건 뭐라고 했어? 여기 어딘가 K가 있고 반대편 어딘가 마이너스 K가 있을 때 이 넓이가 얼마가 되게 하는 0.95가 되게 하는 K값 찾으라는 거야. 이거 이해가? 여기 보면 절대값 Z가 1.96 이하일 때 얼마라고 돼 있어? 오케이. 그럼 여기가 1.96이라는 소리야. K한테 얼마 써라? 1.96. 짠. 이해가? 이제 그 공식에 그냥 집어넣는 거야. 이해가지? 이게 실제로 그냥 통계 틀이야. 틀에 집어넣으면 된다고. 집어넣자. 연산에 수정하지 마. 1000 빼기 1.96 곱하기 루트 100분의 시그마 M 똑같아. 1000 플러스 이거 한 번 더 써. 1.96 곱하기 루트 M분의 얼마 시그마.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끝. 이게 답이라고. 이해가죠 지금?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가자. 유형 7번 갑니다. 잘 봐. 신뢰 구간 알파 M 베타에서 베타 빼기 뭐라고 돼 있니? 알파라는 거 보여요? 베타 빼기 알파의 위치.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잘 봐. 자, 우리 아까 신뢰 구간 모평균의 추정 신뢰 구간이라고 할게. 아까 공식이 어떻게 됐어? X바 빼기 K 루트 M분의 시그마 M X바 플러스 K 루트 M분의 시그마 이렇게 썼지? 참고로 어떤 데 보면 얘 빼고 그냥 얘랑 이렇게 괄호 속에 넣는 경우도 있어. 같은 말이야.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10부터 20. 그럼 여기 간격이 얼마니? 그걸 신뢰관의 길이라고 해. 신뢰관을 뭐라고 한다고? 10부터 20. 그럼 길이가 얼마? 10. 뒤에서 앞에 거 뭐 한 거야? 빼. 그게 길이라고. 저런 거 신뢰관을 뭐라 부른다고? 길이. 길이를 L이라고 해. 그럼 뒤에서 앞에 거 빼지? 뭐 남아? 이
K 루트 n분의 시그마. 끝. 이해가요? 또 하나. 얘를 뭐라고 읽는다고? 모평균. 뭐라고 읽어? 표본 평균. 저들의 차,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를 있어 보이게 오차라고 해. 중학교 때는 몰라도 돼. 그럼 그냥 얘만 남는다. 끝. 추가 공식. 얘가 실내 공간에 뭐라고? 길이. 얘를 모평균과 표본 평균에 뭐라고? 차. 이것까지 하면 마지막이야. 끝. 이 세 개 가지고 다 푸는 거야, 모든 문제. 완전히 기계적이야. 완전히 생각이라는 게 없어. 그냥 기계처럼 푸는 거야. 이해가지? 봐봐, 이제. 관련 문제 합시다. 참고로 이 길이는 X바가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얘도 X바가 필요가 없어. 이제 간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무게는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용폭. 자, 무게의 평균 M을 95%로 추정한 결과 실내 구간이 이런 식이래. 그치? 근데 마지막에 동그라미. 베타에서 알파를 뭐라고 했어? 빼. 뒤에서 앞에를 빼. 그걸 우리가 실내 구간에 뭐라 부른다고? 길이. 길이 공식이 여기 있다. 걔가 1.4 이하가 되게 하는 N은 얼마냐 이거야. 바로 갈까요? 공식 2 곱하기 K. 실내도 몇 프로라고 되어 있니? 95%. 여기 보이니까 K한테 얼마 쓴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표준 편차가 얼마다? 10. 걔가 얼마 이하가 되면 돼? 1.4. 안 풀게. 정리하면 N값 나와 안 나와? 이런 거라 그냥. 저 소수 계산은 수능에도 나온다. 진짜 해야 돼. 오케이. 자, 유형 8번 갑시다. 마지막. 오늘 마지막입니다. 봐봐. 표준 편차가 0.4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 평균의 신뢰도 95%로 추정할 때 나온다. 밑줄.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가 0.01 이하야.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가 얘지. 얘가 이거야. 걔가 0.01 이하야. 이해 같이 지금 바로 갑시다. 자, K 95% 밑에 봐.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얼마라고 되어 있니? 문제에서 0.4. 걔가 얼마 이하다? 0.01 이하야. 끝. 풀면 N값 나와 안 나와? 나와. 이런 거라고 그냥. 고민이라는 게 없다고 여기. 그냥 쓰는 거야. 그렇잖아. 우리가 생각해봐. 통계 조사할 때 막 고민할 거 같니? 자료만 수집해서 그냥 집어넣으면 계산된단 말이야. 그런 느낌인 거야. 이거 이해가지 지금?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시험 범위 다 나간 거고요. 다음 뒤에는 개별 질문 받고 갈게요. 이해가지? 숙제 체크합시다. 숙제는 뭐 당연하지만 마지막 197페이지까지입니다. 자, 시험 범위관에 오케이. 자, 개념 원리는 페이지 197페이지까지고 RTM은 저번 시간에 84페이지까지였거든요. 그 뒤에 85페이지부터 끝까지. 이거 이해가지? 이해가지? 오케이. 다음 시간 숙제하고 뒤에 시간은 개별 질문 하겠습니다. 개별 질문 하고 가자. 오케이. 끝까지.